안녕하세요. 신장고등학교 자율동아리 교육심화탐구 동아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7번의 강의를 진행할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이은철 교수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보고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7번의 강의를 나눌 수 있어서 또 매우 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학교들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교사가 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학교의 유형과 교사가 되는 길이라는 강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지 미리 좀 아신다면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강좌를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들려줄지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이제 학교의 유형과 교사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학교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학교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학교급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교급. 그래서 그 학교급의 유형과 또 설립 주체가 있어요. 이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교사 임용 제도가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되는 게 목표니까 또 이 학교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교사 임용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첫 번째 시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뭐 전공 교과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초등교사냐 아니면 유아교육교사냐 중등교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공 교과목들을 배우지만 그래도 공통으로 배우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공통으로 배우는 교과목들. 그 공통으로 배우는 교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서 또 어떤 교과목들을 좀 이수하고 또 수강 신청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들이 뭐 온라인이나 원격 수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시점에는 어떤 변화들이 이제 일어날 거고 그것들이 교육 환경에 어떤 도전들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준비해야 될 역량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서만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어떤 역량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은 이 인공지능과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과 선생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좀 이제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를 못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됐을 때에 또 많은 곤란함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과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을 교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6번째 강좌와 마지막 강좌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 학교급에 따른 구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학교 이러면, 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구분에는 그러니까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제 다음 페이지에 그 관리 주체, 학교들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은 우리가 근데 그 법적으로는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학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교육기관,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또는 법령적으로 관리하는 정식 교육기관에는 유치원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치원하고 여러분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관리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정식적인 교육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기관에는 이 어린이집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교로 구분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은 이 교육기관들에서 교사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교사 자격이 있어야 이제 교사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교사 자격을 통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개념으로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도 학교야? 이럴 수 있지만, 유치원도 유아교육 정교사가 있어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으로 좀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학기간이 3년이고요.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의무교육.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학교인 초등학교로 진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력 제한이 없는 거죠. 유치원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다녀도 되고, 어린이집을 다녀도 되고, 때로는 홈스쿨링 같은 거를 하면서 안 다녀도 초등학교는 다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부터 학력 제한이라는 게 걸립니다. 학력 제한. 그래서 유치원은 이제 재학기간이 3년이고요. 초등학교는 재학기간 6년이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또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다니지 않으면 어떤 제재들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제때 입학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그 법적인 제재들이 좀 가해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학력 제도라는 게 운영이 돼요. 학력 제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로 졸업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학력 제도가 인정이 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학력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다양한 보완 제도가 있는데, 그런 보완 제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 학력을 취득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중학교는 이제 재학 기간이 3년이고, 마찬가지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요.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여러분들 학비를 내질 않습니다. 의무교육이어서. 그래서 그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그 재정들을 이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교과목을 배울 텐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이제 9년치가 짜여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기간이 3년이고요. 그리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내가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의무교육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자퇴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키면 뭐 퇴학도 뭐 당하는 그런 어떤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급별로 나눌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학교의 관리 주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예산들도 이제 수립을 해놓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최고 권한은 각 시도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신장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그 메인은 이제 수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북부지원청이라고 해서 제2북부교육청이라고 해서 이제 의정부에 또 절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도가 이제 여러분들 신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뭐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든지 어떤 교육부의 권한에 의해서 교육청이 움직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지방자치 그 제도에 맞춰서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그 최고 수장인 교육감, 교육감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운영도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 화살표 보면 교육부가 약간 높이 있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좀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직 화살표는 아니고 약간 꺾음새 화살표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교육청이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도 교육청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관계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제 교육부에서 주요한 교육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시도교육청에게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시행에 대한 그 요구를 하면 이 교육청은 그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정책들을 또 수용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 예산들의 그 많은 부분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 예산들을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정하는 어떤 그 교육 정책들을 시도교육청이 이제 수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부에서 정하는 어떤 교육 정책들을 좀 뭐 이유 없이 막 거부할 수도 없고요. 또 웬만한 것들은 다 수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시행됐던 자유학기제라든가, 그리고 신장고등학교는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 그 시범학교잖아요. 그죠? 2023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텐데 그런 어떤 정책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시도 교육청 밑에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고등학교는 하남 광주 교육지원청의 그 관할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밑에 그 각 지역마다 교육지원청들을 두어서 이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관할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관여하는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입시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좀 엄중해야 되고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숫자가 훨씬 적어요. 왜냐면 규모가 고등학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고 그리고 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데 이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의 관계는 거의 상하 관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수직 관계라고 보시면 좋고, 자, 근데 또 교육부가 예를 들면 연구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범학교의 명목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직접 또 예산을 이렇게 부여해주고 또 어떤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에서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화살표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교의 관리 주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선생님으로 갔을 때나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됐을 때 또 어떤 그런 어, 업무라든지 직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교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교사가 되는 방법은 먼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정교사 2급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정교사 자격 2급. 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유아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유아교육과, 그러니까 유아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대학에 진학을 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아교육 정교사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아 정교사 2급 자격을 받기 위한 필수 교과목들이 있어요. 필수 교과목과 학점이 있습니다. 필수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를 하면, 그리고 교육 실습 4주간의 교육 실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생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처럼 교육 실습 4주를 하면 유아 정교사 2급이 나오고,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교육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교육대학을 졸업을 해야 초등 정교사 2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서울교대, 강원도에는 춘천교대, 뭐 충북에는 청주교대, 이렇게 그 경기도 경인 지역에는,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지역은 경인교대, 이렇게 각 교육대학에서만 초등 정교사 2급을 줘요. 초등 정교사 2급.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중등 정교사 2급을 받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등 정교사 2급.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서로 교차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중등 정교사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범대학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범대학. 이 사범대학이 또 교과목별로 있어요.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특수교육, 한문, 뭐 체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교과목별로 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교과목의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사범대학 중에서 그 교과목의 교과목에 따른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해서 필요한 학점들을 이수를 하면 중등정교사 2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등정교사 2급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 조건은 2급이 있어야 교사가 되는데, 자, 이게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져요. 공립이냐 사립이냐. 자, 공립 같은 경우는요, 설립 주체가 각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사를 선발합니다. 임용고사. 근데 이 임용고사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면 이 소속된 교육청 관할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5년 주기로 순회해요. 5년 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선생님들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립학교, 이제 그 하남시에서 사립학교라고 하면 이제 하남고등학교가 사립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 이런 사립학교는요, 이 설립 주체가 국가나 교육청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별도의 임용고사 없이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사로 임용이 되고요. 이 사립기관의 교원들은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임용된 기관,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이동하지 않고 한 학교, 내가 사립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된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그러면은 공립학교 선생님과 사립학교 선생님은 처우가 다른가요? 아니요. 처우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지만 이제 그 사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시느냐,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다른 학교에 가서 근무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대부분의 어떤 조건들, 여건들은 다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뭐 나한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내용이어서, 이제 학교 급들, 그리고 또 학교의 관리 주체, 그리고 또 교사의 임용에 대한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긴 시간, 한 20분 넘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또 이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배워야 되는 교과목들을 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